오후가 되도록 기척이 없는 남편 때문에 걱정스러운 동숙 할머니. 영감님 응. 많이 아파? 글쎄 비가 와서 그런지 몸이 더 찌부터고 더 힘드네. 그러면은 한의원에 가서 찜질하고 오자 영감님. 찜질. 응. 아유 찜질 좋지. 응,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영감님. 찜질방에 가자고. 응, 좋지. 응. 가. 가만히 일어나요. 살살. 점점 안 좋아져서 영감님 어떡해요? 할수 없지 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 사진 봐. 나 지금 매일 그 죽을 사람 같았어요. 방에서 조용하니까 돌아가셨나 하고 이제 마음을 생각해서 문을 가만히 열면은 문을 그래도 이렇게 뜨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한숨을 돌리면서 아 우리 영감이 살았구나 그렇게 또 하면서 그날 하루를 또 살았어요. 겨우 힘을 내 일어난 경종 할아버지. 참전관 출근까지 포기한 걸 보면 궂은 날씨였던 어제 무의도까지 다녀온 것이 아무래도 힘에 부쳤던 모양이다.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아프신 게 언제부터 또 아프셔요? 걷는 거 조금만 한 30분 하지. 30분이면 많이 하시는데. 응. 걷는 많이 거, 걸으실 걷는 수가 거 한 있나? 30분 걸어요. 다니는 거 없어. 고질병이 되어버린 허리 통증 때문에 경종 할아버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 이게 처음에 아프실 때 예. 언제 내가- 아프셨어요? 지금 83살인데 네. 군대를 어릴 때 갔어요. 16살 때. 네. 그 전쟁하다가 다친 허리예요. 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뭐 연세도 있으시고요. 예. 네, 뭐 이제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파지실 그런 연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우선은 잘 하셔야 돼. 네. 젊은 시절에도 날씨 궂은 날이면 경종 할아버진 자리 보존한 채 누워있는 날이 많았다. 그런 남편을 간병하며 생계까지 꾸리느라 동숙 할머니 역시 고생이 많았다. 비 오면 더 아프고 날이 쨍쨍한 날인데 나도 그래. 비 오면 이 관절이 더 아, 시원해. 몸이 아주 확 풀리는 것 같아. 확 풀린 것 같아. 신났네 우리 인가. 6.25 때 군인 잘 갔다 오셨는데 오늘 신나는 일이요. 난 나을 거야. 맞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나서 나을 거야. 날 거예요. 됐어요, 대나. 갈게. 집에서 나올 때와는 달리 경종 할아버지의 몸이 한결 가벼워 보인다. 며칠 뒤 국민학교 어디 다녔나, 주학교 어디 다녔나, 그리고 제2에 가서 6.25 전후 체험 상, 인공치아 때 상, 피난 등. 네. 저 전사자에 대하여 아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해줘,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 요거 녹음기인데, 요거 이제 녹음 이렇게 놓아가지고 여기 이제 작동하게 해가지고 돌아가게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선 이제 이렇게 다 물어보거든. 네. 내용을. 나 모자 쓰고 조끼 이거 하나 입을래? 예. 응? 많이 덥더라고요. 더웁다니까. 모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자 저기. 멋있네. 멋있어? 아, 빵 모자가 잘 어울려. 됐어 그럼. 가시죠. 응. 하자.
인천 학도의용대원 인터뷰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까지 마치고 함께 길을 나서는 경종 할아버지와 손자 근표 씨. 이제 혼자서는 멀리 다니기 힘든 할아버지를 위해 근표 씨가 시간을 냈다. 할아버지 자리 같이 딱 봐도. 내 자리야. 됐어. 할아버지와 손자 둘만의 긴 외출은 오늘이 처음이다. 감독님 오른쪽에 차 없죠? 근데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서 살아던 생각 나니? 아 그럼요. 아유, 거기 한 5살까지 살았잖아요, 제가. 5살? 네, 한 5살까지 살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컸어. 아유, 장가가 알라이 같아. 어느새 어른이 된 손자와 함께 가는 길. 든든하고 대견하지만 괜한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하다. 한 시간을 달려온 남양주시. 안녕하세요. 경종 할아버지의 중학교 후배이자 인천 학도의용대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이재덕 할아버지가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이다. 아이고라, 아이 좋다. 멀리 오셨네. 예, 예. 아이고. 저때 전화 한번. 예. 아, 예, 음성이 한번 들으려고 하면 전화 드렸지. 응. 고마워요. 예. 이렇게 만나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저기 만나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예.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왔지. 예. 옛날 생각하면 아주. 1번에 보시면은 이거예요. 할아버지 사진 그래, 그때 찍은 거. 같이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책에 냈구나. 명예졸업장 다 해주게 해달라더니 그 동창에서 사가지고 명예졸업장 그때 네, 주세요. 줬어요. 이재덕 씨 여기 있지? 요 옆에가 내 관섭이라고 우리 동창이에요. 이관섭이. 예, 요거 이관섭이고. 이관섭이도 저기 있죠? 밴드 베이스 예, 나 같이 같이 밴드부 밴드부지. 있었지. 이재덕 할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군악대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 내가 제일 어렸어요. 14살.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그렇죠. 그냥 후피랑 가가지고 이제 군대 입당한 거지. 6.25 사반 나고 며칠 있으니까 우리 동네 인민군 탱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나보고 탱크 타라고 그래. 그래서 저기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인민군이 하는 얘기가 나보고 왜 군대 안 갔냐고 그래요. 내 2학년인데. 넌 자기 1학년이래요. 나 기억이 떡락해요. 근데 북한에서 1학년까지 다 군대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 인민군인데. 이제 땀을 정을 미는데 정말 땅에 끌리더라고. 이재덕 할아버지와 인천상업중학교의 관악부는 국민방위군 소집령에 의해 남하하던 인천학도의용대의 제일 앞에 서서 행진곡을 연주했고 이후 부산으로 내려가 전원 군악대원으로 편입돼 참전했다. 부산 우리 역에 이제 나가면 전방에서 그 전사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또. 전사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부산역에 가서 장송해주고 많이 벌어졌지. 뭐 장례식도 그때 뭐 엄청 많이 했어요. 난 우리 나름대로의 추억은 있지만은 이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비참한 거 아니에요. 14살에 군대 들어갔으니까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 산들면 뭐 김일성이나 원망해야지 뭐 다른 거 원망할 수가 없잖아. 한국이 분단 국가로서 원망이고 우리나라의 비참한 거지요. 이재덕 할아버지가 연주했던 악기는 호른. 취미생활 하려고 샀는데 이건 옛날 악기야. 구식이 돼가지고 군대 있을 때 악기하고는 다르지. 요즘에 이제 내가 샀다가 구입했다가 연주를 안 하니까 그냥 오래된 기념으로 뒀어요. 군대 기념으로.
14살 어린 나이에 매일 맞닥뜨려야 했던 죽음. 어떤 날은 인천 학도의용대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친구의 장례식에 섰던 적도 있었다. 그 기념관으로 이렇게 기념으로 트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비극.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처참함.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이재덕 할아버지는 평생 마음 아프고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근표 씨는 이제 할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천학도의용대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한다. 군번 혹시 기억나세요? 0244 0244 505 505 군번을 항상 외우고 있어. 주민등록번호하고 아 정말? 서너 명이 돌았어요. 네. 외국 간 사람도 있고 네. 군에 입대했는데 전방에는 못 보냈지. 그렇죠. 후방에 우리 군악대가 몇 명 돌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군대 입대한 거는 그 당시 다 부산을 피난 갔으니까 우리도 피난 가가지고 우리가 뭐 일조할 것이 없는가. 그때 우리는 학생이고 이제 밴드 보니까 군악대로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군대에 들어갔어요. 60년 전 생각이 나고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비참했던 생각이 나고 우리보다 더 고생한 사람들 부산 대구에서 그 피난민 생활을 했던 사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안보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의 말입니다. 비록 총 들고 전쟁은 안 예, 했지만 예. 육군이고 무슨 군이고 밴드부가 없었대요. 많이 없었어요. 군악대가 예. 처음 예. 생긴 게 인천 학도의용대 군악대가 그거예요. 군인으로 편집되면서 편입되면서 저기 종합학교 예. 군악대가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전방으로 갔을 때도 창설 멤버로 갔었대요. 예. 6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할아버지들의 기억 속엔 그날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예 지금 챙기고 있어요. 손주 수고 많다. 자, 수고 많으네. 아니에요. 아니 군대 안 갔지요? 아 저 갔다 왔죠. 저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어요. 그래? 네. 저 육군 병장이에요. 그렇지. 나이가 있으니까. 난 상사로 줘야 됐지. 아저 6년 7개월. 6년 7개월. 그렇지. 상사로 줘야 상사로 하시고. 줘야 됐지. 어른 저 들어갈게요. 네, 그 수고했어요. 아버님 이거 3, 4권 새로 나온 거 못 받으신 거 드렸고요. 예, 예. 아이고. 5권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5권도 아이고, 큰일 만들면 났네. 보내드릴게요 아버님. 예, 예. 더 건강하시고요. 예. 아주 또 이게 손주가 든든하네. 배를 이어서 잘해주세요. 예. 오늘 할아버지와 손자의 합작으로 인천학도의용대의 역사와 궤적이 조금 더 선명한 기록으로 남게 됐다. 됐다. 또 1시간 가자. 어려운 일 하셨네 정말. 정말. 어려운 일도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꽃다웠던 젊은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참 고마운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보람 있는 일이고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참전관으로 온 근표 씨. 난 그 인민군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촬영한 이재덕 할아버지의 영상을 편집해 두려고 한다. 근표 씨는 요즘 틈나는 대로
할아버지가 취재 후 남긴 녹음 자료들을 음성 파일로 변환해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다. 84번. 84번이고. 할아버지의 20년 세월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볼 때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테이프 감기는 거 보면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할아버지가 녹음하셨을 때, 녹취하셨을 때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인천학도의용대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길에 동행했던 근표 씨. 언젠간 이 일을 자신이 맡아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왔다. 앞으론 굳이 참전관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인천학도의용대에 대해 배우고 알 수 있도록 모든 자료들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일단 이게 양도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열심히 하셨던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보면은 할아버지 20년 전의 목소리도 나오고 참전 용사분들 목소리도 나오고. 녹음 테이프 안에 담긴 할아버지들 기억 속 전쟁의 상처에 숙연해지는 근표 씨. 교복과 책이 더 어울리는 시기, 이기적이어야 할 어린 나이에 오직 나라를 위해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기꺼이 걸어간 인천의 학도병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세상에 더 잘 알리고 싶다. 며칠 뒤 나들이하기 딱 좋은 날씨에 토요일 오후 진료를 마친 규원 씨가 부모님과 함께 기차역을 찾았다. 오늘 가족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부산. 경종 할아버지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다. 평생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아온 경종 할아버지에게 장거리 여행은 무리.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KTX를 예매해 놓고도 걱정이 많았다. 아유, 좋다. 규원 씨와 동숙 할머니의 우려와 만류에도 경종 할아버지는 이번만큼은 부산에 가고 싶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어쩜 저렇게 보기 좋아요. 아, 참. 잘 왔네, 아주 잘 왔어, 영감. 잘. 빨리 죽을라. 잘 왔지? 잘 왔어요, 아주. 우리 영감이 나오라고 잘했네. 난 오기 싫었는데. 오니까 좋은데. 아침까지도 안 간다고. 내가 그냥 가자고. 오니까 잘 왔지. 할아버지가 16살 때 걸어서 500, 한 80km, 한 600km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꼬불꼬불 하는 거니까 그래서 1500리길을 이제 한 15일 정도 걸리셨던 것 같아요. 거기를 가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1950년 12월 18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경종 할아버지와 2천여 명의 인천학도 의용대원들은 고향 인천을 출발했고 15일 이상을 걸어 부산에 도착했다. 아버지 못다니면 가지고 되죠. 군을 제대한 후 딱 한 번 부산역 근처에 와본 적은 있었지만 마음 먹고 부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오래간만에 온다. 아유, 감개가 무량해. 옛날 생각은 부산 오면은 2.25 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 10대 소년 시절 나라를 지키고 고향을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춥고 배고픈 길을 걸어 도착했던 부산. 이곳을 기점으로 평범한 학생이었던 경종 할아버지의 인생은 달라졌다. 예, 여기는 광안리 다리예요, 아버지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광안리 여기 해수욕장에 있는 그 저기 뭐야 그 여기 식당이었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규원 씨가 부모님을 부산 야경이 돋보이는 곳으로 안내했다. 밤에 보니까 더 좋네. 1950년 1월 달에도 날이 굉장히 그땐 추웠겠죠, 아버지?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부산도 추웠어. 그때 추운 거는 생각이 나. 전쟁의 와중 변변한 방한복도 없이 처음으로 부모 형제의 품을 떠났던 16 소년에게 그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을 것이다. 잘 찍어. 군인으로서 첫 발을 떼었던 이곳을 경종 할아버지는 꼭 한 번은 다시 와보고 싶었다. 하나, 둘, 셋. 너무 저녁이 늦었네요, 아버지. 생물이 좀 질기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돼요. 아유, 그래 고맙다 군대야. 내가 꼭꼭 씹어서 먹을게. 경종 할아버지 기억 속엔 늘 슬픔, 두려움, 외로움으로 기억됐던 부산. 오늘부터는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기분 좋은 기억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다는 뭐가? 아 여기 바다냐? 여기? 바다. 여기 물이지? 네. 되게 좋네요. 군사 아니야 군사. 인천은 이런 데가 없어. 그걸 아주 한 15일에서 20일 걸려서 걸어갔는데 아버지는 2시간 반 만에 왔잖아요, 오늘. 65년 만에 오니까 어때요, 아버지? 그 길이? 감개가 무량하지 뭐. 옛날 생각하면은 그땐 교통이 아주 뭐 걷는 거의 교통이지 무슨 저기가 없었지. 근데 지금은 오늘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여튼 고맙다. 옛날 생각나게 해주고. 그 당시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아침.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돌아서? 네. 아마 옛날 건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보죠. 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 일찍부터 서둘러 부산진 초등학교를 찾은 가족들. 부산을 찾은 목적은 바로 이 학교를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6.25 전쟁 당시 이 학교에는 육군 제2훈련소가 있었고 경종 할아버진 이곳에서 3주간의 훈련을 받은 뒤 곧바로 전투에 투입됐다. (67년) 만에 다시 서보는 운동장. 그때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경종 할아버지의 머릿속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모양이다. 어르신 뭐가 기억이 나세요? 이 운동장은 맞으니까. 운동장에 그냥 열다 쭉 서서
안에서 훈련받고 그랬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세요? 선하지. 해병대 지원도 거부될 만큼 키가 작았던 16살의 경종 할아버지.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 제대로 된 군번도 발급받지 못한 채 탈영병의 군번을 받아 참전했다. 아랑거려. 아른거리 그때. 전우들 모습이요? 그때 여기 들어와 입소했을 때는 허름은 그냥 군복 입고 모자는 그저 인사상밖에 모자 그대로 쓰고 들어왔던 그런 생각이 나. 이리 와. 이리 와. 경종 할아버지가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을 부른다. 니들 여기 학교 댕겨? 여기 학교 댕겨? 몇 학년이야? 3학년 1학년이요. 할아버지는 6.25 때 군인 갔다 왔는데 여 부산일 국민학교에서 그때 훈련 받고 그랬어. 니들 만나서 내가 기분 좋아서 천 하나씩 줄게. 엄마 아버지한테 잘해. 훌륭한 사람 되고. 가. 됐어. 무심히 흐른 세월 속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때 오셨을 때 다리도 튼튼하고 허리도 튼튼하고 아유, 그럼. 아유, 펄펄 날랐지, 그때. 내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 축구 선수였어. 그래가지고 인천상업중학교 그때까지 다닐 때도 축구부에 있었어. 그래서 펄펄 날랐지, 뭐. 근데 지금 다리가 3개가 되셨네요. 지금은. 늙으면 그래. 아유, 용감 애썼다. 이렇게 해서 가자. 이리 안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또 뭐야? 규원 씨가 뭔가 발견한 모양이다. 아버지가 이제 1951년 1월 10일 날 여기 이제 훈련소였잖아요. 이 자리가 육군 교육사령부 창설지가 됐네요. 그래서 현재는 육군의 현용 전력 극대화와 이에 전승의 중심으로서 부대 창설이 역사적인 의의를 새기고자 이곳에 표지석을 세웁니다. 육군 교육사령부 장병 1동 2,100명 이제 2차 학생들이 참전을 했을 때 있었던 육군 제2훈련소였기 때문에 육군 제2훈련소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마 육군 교육사령부를 만든 것 같아요. 과거를 기억할 흔적이 있어 반갑다. 사령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15일을 넘게 걸어 이곳에 왔던 16살의 소녀는 어느새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83세 노인이 되어 다시 첫 출발지였던 고향 인천으로 향한다. 다음 날 안녕하세요, 조동대 할아버지.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6.25 참전용사세요. 네. 잘해드려야 돼요. 네네네. 해보세요. 일로 와가. 해보세요. 아버님 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시장한테 말씀하가지고. 1년에 두세 차례 규원 씨 병원을 찾는 조동두 할아버지. 18살에 참전한 인천학도 의용대원 출신이다. 가지고 우리 일개 분대가 산에서 주먹밥 먹는데 7명이서 이렇게 내가 갖다 주는데 뭐야 행아분들 다 죽고 나만 다 살아서 그렇게 운이 좋은 거야. 이것만 이것만 무거워요. 저하고 저희 아버지가 20년 동안 한 책이니까 알아요.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셨습니다. 네. 가셔도 돼요.
가장 최근에 발간된 인천 학생 6.25 참전사를 챙겨드렸다. 잠시 시간을 내 병원 안 자신만의 공간으로 온 규원 씨. 27번째 참전학생. 참전관을 운영하고 인천 학생 6.25 참전사를 발간하는 외에 지난해부터는 인천 학도 의용대원들의 6.25 전쟁 참전기를 지역신문에 연재하고 있다. 매주 한 편씩 써야 하니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198명의 참전 인천 학생들로부터 녹음을 다 해서 이렇게 녹음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걸 저희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70주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천학도 의용대의 값진 희생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오늘은 중요한 면접이 있다. 문 박사님 우리 박물관 보니까 첫인상은 어때요? 멋있어요? 근데 우선은 사실 되게 중요한 사실이잖아,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고 싶게 정리해 놓은 건 학생들 교육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운영해야겠다,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보여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은 저하고 아버지가 한 20년 동안 1996년 7월 15일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리고 책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4권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문외한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지. 근데 전문적인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죠, 제가? 내가 아마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점점 하다 보면 마음이 찡해요, 진짜. 아, 이 어린애가 뭐 나라 구하겠다고 가고 이러면 조금 점점 정이 드실 거예요, 하다 보면. 규원 씨는 학예사 한 명을 더 충원해 참전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박물관장님들은 그게 본업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관장님은 치과를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돈을 박물관에 주세요. 그런데 그 돈 주실 때 아낌없이 주시고, 정말로 진짜로요. 진짜 아낌없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더 잘 될까 이 생각만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같이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모습 보면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 좀 잘 좀. 10권까지 출간하는 것이 목표였던 참전사 편찬도 서두르려고 한다.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아주 이상해요. 이건 이 참전관이 저희가 처음에는 뭐 한 20평이었다가 그다음에 60평으로 갔다가 지금은 뭐 한 150평을 쓰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치과가 좀 잘 돼요. 다 그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호구 경영들이 도와주는 게 아닌가, 항상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죠. 다음 날 오후. 천수막 왔습니다. 진짜 잠깐만. 여기 앞등 있어요. 오늘 저녁 치과 진료가 끝나는 시간, 이곳에서 인천 학생 6.25 참전관의 신축 이전 개관식이 열릴 예정이다. 개관식을 위해서 규원 씨가 아들 근표 씨의 도움을 받아 진료하는 틈틈이 행사장을 준비한다. 근데 약간 양 사이드는 이쪽이 조금 길긴 한데 뭐 그 정도는 뭐. 근데 저기 또 말하는 데가 이전에 참전관에서 지금 참전관으로 이사를 하던 때도
규원 씨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전시물들을 직접 옮기고 설치했다. 안타깝고 슬픈 사연을 지닌 전사자들의 사진을 경건한 마음을 지니지 않은 다른 이들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서다. 앞으로 이 일을 이어갈 아들 근표 씨도 의무가 아닌 정성과 진심으로 계속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그 돌아가신 그 아버지 뭐 선배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월세 내는 임대한 곳에서 있다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미안했고, 근데 이제는 이제 제 건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인테리어도 할 수가 있고 꾸밀 수도 있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굉장히 좀 마음이 굉장히 떳떳하다라고나 할까? 제가 그분들한테 잘했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번 칭찬해 주시지만은 개관식 준비가 얼추 마무리된 것 같다. 한편 오늘 주인공 중 한 명인 경종 할아버지도 와이사스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영감님. 대리밀 하세요. 개관식에 참석할 준비를 서두르는 중이다. 이야, 오래간만에 대리질한다. 영감님 안타게 잘하세요. 그럼 내가 옛날에 기술자인데. 맞아. 우리 영감 못하는 게 없지.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게 우리 영감님이 만드신 옷이에요. 이렇게 내 옷을 다 만들어주고 사람들 옷도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킨 거 있고 밥 먹고 살았죠. 옛날엔 이렇게 주름을 다 넣어서 이렇게 해 입었거든요. 이 주름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럼 다 만든 다 거예요. 그렇게 넣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해 입었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옷이. 옛날 이렇게 기장도 짧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거 멋있는 옷이었겠는데요? 그럼 그 멋있는 옷 이런 거 옷이지. 까망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고. 내가 옷 많이 해줬어. 바지도 해주고. 그럼 바지. 이렇게 긴 원피스. 또 있어 바지가. 원피스도 해주고. 얼마나 멋있는지. 다 했어. 전쟁이 끝나고 제대해 돌아온 20살. 중학교 중퇴의 학력 탓에 경종 할아버진 온갖 허드렛 일을 전전했다. 그나마 손재주가 좋았던 것이 다행이었다. 며느리가 사줬어. 새벽이 노릇하네 오늘. 아유, 아 좋다. 딱 맞추더니 됐다. 좋다. 나 어때? 새신랑 같아요. 너무 근사해요. 근데 요거 조금 삐뚤어졌다. 좀 괜찮지. 그치? 그때 뺏어진 거 같아. 아유 내가 더 늙었어. 영감. 아니야, 내가 더 먹었어. 아유 왜 이렇게 늙었냐. 언제 이렇게 늙었어. 그래도 자격은 하고 이렇게 잘 살았잖아. 네 고마워요 영감. 앞으로도 건강해줘요. 네. 이쁘다. 나가 양말 신고요. 네. 나와. 어르신 진짜 몰라 뵙겠어요. 또 그렇게 입으시니까. 그러니까 다르지. 예. 동숙 할머니도 모처럼 만에 곱게 화장까지 하며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친구들 그리워라 그랬지. 네. 참, 여길로 간 지도 몇 년 됐네. 공원으로만 댕겨버렸어. 여기. 개관식이 열릴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서둘러 집을 나선 노부부. 개관식에 참석하기 전 들러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다. 지난해 말 지금의 건물로 이사하기 전 인천 학생 6.25 참전관과 규원 씨의 치과가 새들어 있던 건물이다. 아직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며 감회가 새롭다. 마음이 아팠지. 세내고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들이 지가
좋아서 아버지 편안하게 좋게 해드린다고 하니까 뭐 난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고맙다고 말로만 그랬지. 아들 보기가 좀 미안할 때가 많았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자식이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돼주질 못해서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팠고.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 어깨에 부담으로 남고 싶겠는가. 아픈 상처를 가진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 지지 않아도 될 짐까지 지게 한 것 같아 늘 미안하고 안타까웠던 부부. 그나마 임대료가 필요 없는 아들 소유 건물로 이사를 하면서 미안한 그 마음을 조금은 덜게 됐다. 원장님 보고 싶었어요. 아니, 살아가는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도 하셨네. 아이고. 이제 개관식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자리를 빛내줄 손님들을 기다린다. 박수 청해주셨어요. 아유. 저희 아버님이세요. 우리 청장님 아시죠? 아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개관식 행사에는 경종 할아버지와 규원 씨의 노력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던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됐다. 오늘 행사가 요란한 축하 모임이 되기보단 젊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인천학도 의용대원들의 뜻을 기리는 진정성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서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합시다. 지금부터 인천학생 6.25 참전관 신축 개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개관식이 시작됐다. 마누라하고 경종 할아버지부터 오늘의 소감을 전한다. 아들 셋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후로 한두 군데 옮겨다니면서 기념관 셋 얻으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기념관을 만드는데 이 역사를 찾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되는데 한 10년 동안 그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백이가 8년으로 40장을 만들었습니다. 기념관 했을 때 전시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쟁터에 나갔던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들이 그 역사를 찾아가지고 기념관을 만들어준 게 여기구나. 이렇게만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념관 만든 걸 반대한 사람도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마누라. 네. 반대했어요. 근데 이리 와봐. 잠깐만. 이왕에 시간 좀 됐으니까 마누라. 동숙 할머니가 발언권을 요청했다. 시간을 줘야 돼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누라예요. 고맙습니다.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이 영감이 그냥 뭐 죽은 사람도 찾으러 다니고 산 사람도 찾으러 다니고 허리는 아픈 맨날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러니 마누라 입장에서 그게 좋겠습니까? 안 좋죠. 이거를 내가 말을 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그냥 좋아서 저희들이 했거니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너무 아들이 또 적극적으로 마음 아파하고 정말 좋은 일 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알아달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누라 말 잘하시죠? 아버지와 제가 인천학생 6.25 참전 역사를 찾기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전사 6.25 참전 인천학생들을 이제 고향에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저 닥쳐온 운명 앞에 나는 물러서지 않고 조국과 고향을 지켰지라는 자부심을 6.25 참전 인천학생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격려 속에 개관식이 무사히 끝났다. 큰 일 했어. 그래도 저기 또 돌아가신 그 저기 참전용사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죠, 시야에서. 이제 누가 봤어요. 감사합니다. 큰일 치러. 언제 한번 웃겨도 아유, 예. 뭐야. 스케일링 좀 받고 오세요. 책좀 아, 그래? 예. 스케일링 한번 받으러 오세요. 우리 해드릴게요. 네네네. 나도 이도 또 봐야지. 네네. 살펴가세요. 네. 학교 의용대원이었던 강우찬 할아버지도 흡족한 발걸음을 뗀다. 사실은 그게 기쁜 일은 아니죠. 왜냐면은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는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감이 교차해요. 뭐 아주 슬픈면서도 기뻐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다. 아버지 오늘 그래도 잘 끝났어요. 뭐 돌아가신 분들이 좀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까지 기념관까지 만들어두고 거기에 전부 안치해놓고 그랬으니 얼마나 좋으나 영혼들이라도 그게 굉장히 영혼도 도와줘. 도와주지. 그럼 하여튼 이대로 잘 이끌고 가라. 응? 당연히 잘 이끌 가야죠, 아버지.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부산까지 걸어간 애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손주가 또 좋다니까 아버지를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네가 만들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내가 가끔 아버지가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고맙다. 고맙다. 아니 괜찮아요, 아버지. 이게 와서 참전관에 와서 친구들 한 번씩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마워요, 아버지. 오히려.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러게. 이런 일이 있네. 근표 씨가 오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할아버지 모자가 모자 이게 마크가요, 할아버지. 호국영웅 메달 마크랑 똑같은 거 훈장 마크. 훈장은 없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 서해문화를 크게 받지 못했고 서해문화 있고 반대쪽에는요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마크 박아서 왔어요. 할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10년은 젊어졌어요, 영감님. 아유, 어떡하나 이렇게 젊어져서. 마늘 안 늙고 영감은 젊어지고. 요거 모자랑 같이 제가 준비한 건데 훈장은 아니고 6.25 참전 기장이라고 해서 6.25 참전하셨던 분들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할아버지. 아이 고맙다. 제가 좀 달아드릴게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따뜻한 감사가 담긴 선물이다. 집에 갈 때 하고 가세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충성. 멋있어? 최고입니다, 우리 영감. 멋있어요, 아주. 언제 또 이런 것도. 그러게요. 아주 멋있어요. 멋있으니까. 뭐 나라에서 주는 훈장만 훈장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근표가 이제 할아버지가 한 일을 이해할 나이가 돼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진 찍어줄게. 한 장 독사진 찍어줄게. 어떤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고 20년을 해온 일. 그 일의 가치를 알아주는 가족이 있어 행복한 시간이다. 그동안 저기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네. 앞으로도 한 20년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아유. 아셨죠, 아버지? 네. 앞으로 20년 더 열심히 일하세요. 아유, 네 열심히 할게. 근표는 이제 앞으로 이제 20년 하는 거야. 할아버지랑 같이. 제가 지금까지 한 것도 20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녔잖아요. 넘어가는 거고. 어렸을 때 이거는 그래. 9살 때부터 했으니까 29살 때까지 20년 한 거 쳐줄게. 네. 앞으로 20년 더 하자. 알겠습니다. 모자 하고 기장, 훈장
손자가 해준 거예요. 나라에서 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이상으로 자식, 손자가 할아버지 하신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해준 게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 오셨어요? 왔어. 하루 잘 지냈냐? 아 오늘 힘들었죠. 오늘 아주 다사다난한 하루였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아, 힘들었어. 앉아. 오늘은 할아버지 찍을 거예요. 찍어야지. 나 잘 할아버지 잘생겼잖아. 지금까지는 인천학도 의용대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록자였던 경종 할아버지가 오늘은 인터뷰의 주인공이 됐다. 할아버지 어떻게 6.25 전쟁에 참전하시게 되셨어요? 그때 저기 인천 학도용대 따라서 내려 학도용대 대원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규원 씨도 참전관으로 내려왔다. 늘 눈물로 한숨으로 시작됐던 아버지의 6월. 오늘 그날의 이야기들이 손자의 손으로 기록되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후대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때 했던 학생들의 일을 꼭 기억해줘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몫을 하는 것을 부탁을 합니다. 대회를 하게 됐는데 통신기사를 높았다 이래요. 강산 나왔는데 다시 건너가서 가져오다가 중간에 놔두신 거예요. 그러면 핵동 선수가 왔다가 한 가지 가슴에 미치는 거는 내가 이제 그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해서 시행지에서 제대학교까지 그냥 돌아왔으면 좋은데 어머니들 다 왔는데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돈만 하면 우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었어요. 위기에 처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간 인천학도 의용대원들. 젊음과 목숨을 바친 그들의 값진 희생과 빛나는 정신은 서해가 마르도록 세상을 더욱 밝히고 빛낼 것이다. KBS